녹화 눌러서 녹화를 이렇게 시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녹화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문서에 우리 답안 파일을 선생님들 다 저장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답안 파일을 이미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시면 파일에 아니면 내 PC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 PC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문서를 더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릭 안에 ITQ 폴더에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답안지 저번에 지금은 수험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답안지가 있다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이름, 인터넷 해가지고 답안지를 더블 클릭해서 답안지를 저번 시간에 했던 답안지를 꺼내 놓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문제지도 우리 다운로드 받으셨었죠? 그래서 문제지도 어디에? 왼쪽에 다운로드 클릭했더니 여기 107 인터넷이라는 곳에 우리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우리는 인터넷의 CU형 문제였어요. CU형 문제를 제가 진동으로 해놓는 거를 깜빡 잊었네요, 선생님. 네. 음. C유형 문제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를 여시고요. 이렇게 문제 파일을 열어놓고 창은 왼쪽으로 붙여서 반쪽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도 이렇게 크게 선택하셔서 양쪽으로 선생님 파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문제 파일과 여기 답안 파일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파일을 아래쪽에 스크롤을 이용해서 화면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지 안에 좀 들어오도록 할게요, 선생님. 답안지를 좀 작게 하고 문제지를 좀 크게 글씨가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은 화면을 조정을 조금 이렇게 맞춰놨고요. 선생님 혹시 목소리 안 들리시는 건 아니죠? 네,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미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우리가 문제를 열어놨고요. 답안지도 오른쪽에 화면을 조절해서 답안지도 열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3번 문제, 일반 검색 문제 3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3번 문제, 3번 문제 풀어봤었고, 오늘은 4번 문제부터 할 건데요. 4번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먼저 한번 잠깐만 열어볼게요. 제가 첫날 안내 말씀 잠깐 드린다는 게 깜빡 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내 여기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인터넷 검색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고요.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여기 검색창에 ITQ라고 검색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검색 결과에 정보 기술 자격 ITQ 소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하시면 제가 시험 안내, ITQ에 대한 시험 안내를 저번 시간에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못 드린 내용이 시험 일정이에요. 시험 일정. 시험 일정은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드렸어야 되는데, 요 시험 일정을 안내해 드리지 못해서, 지금 여기 잠깐 안내 말씀하고 들어갈게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수업은 8월 달에 하고 있지만 8월 달에 보면 시험이 두 번 있었어요. 8월 10일 날, 8월 25일 날 두 번이 있었고 정기 시험과 특별 시험이에요. 근데 원서 접수일이 원서 접수일이 8월 달에는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8월 달 시험 본거는 전달에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 8월 달에는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8월 달에 접수해서 9월 21일 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날짜를 꼭 8월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8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요 날짜가 지나면 또 한 달을 기다리셔야 돼요. 또 한 달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요 날짜에 잊지 말고 선생님 8월 16일 날 16일부터 21일까지 꼭 접수를 하셔서 우리 9월 21일 날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계획을 조금 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접수하시면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수험표 공고가 있어요.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실 때 꼭 여기 수험표나 주민등록증 두 개 꼭 챙겨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없으시면 선생님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9월 4일 날 수험표를 16일 날 접수한 거 꼭 뽑아서 9월 21일 날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어디서 여기서 접수하시는 거죠, 선생님? KPC 자격, 아까 ITQ라고 검색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검색을 하셔서 수험표, 이게 접수를 클릭하시면 여기 시험 일정 안내, 뭐 접수 안내, 여기 날짜가 되면 화면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화면 열리는 대로 접수 신청하셔가지고 여기 9일 인터넷 접수 21일 날 남는 건 9일 남았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9일 후에 이 화면이 접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일정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인터넷 시험은 제가 요거 선생님들 접수하실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은 그냥 주는 자격증하고 같다라고. 일반 우리가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자격증이니까 꼭 선생님들이 날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접수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이 인터넷 창은 이제 닫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닫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3번 문제를 풀었어요. 3번 문제를 풀었고 오늘은 4번 문제부터 나갈 거예요. 4번 문제부터. 4번 문제는 선생님, 50점 문제. 얘는 인터넷 두 번째, 일반 인터넷 두 번째 문제에서 한 문제당 50점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틀리면 50점이 훅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점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 보시면 권한이나 기술, 여기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용어를 검색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4번 문제는 용어를 검색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용어뿐만이 아니라 권한, 기술, 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뭐 용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오는데
보통은 용어 문제가 거의 한 80, 60%는 아니고 한 80%는 용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의 정답은 정답도 찾아야 되고 이 정답 찾은 URL이라는 사이트 대 사이트의 주소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찾으실 때 꼭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으셔야 돼요. 위키백과, 위키미피디아 이런 데서는, 아니, 지식인,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는 찾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여기 공식적으로 처음에 제가 여기 위쪽에서 안내 말씀 드릴 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든지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건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문제는 꼭 어디에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정답을 찾아가지고 주소와 정답을 같이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안지에 보시면 답이 4번 문제의 답은 정답과 여기 URL을 같이 쓸 수 있게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입력하고 주소를 꼭 입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읽고 답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합니다. 게임의 아이템 등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며 이로써 사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을 일컫는 용어를 검색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선생님들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솔직히 읽을 때 이렇게 소리내서 집에서는 소리내서 읽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조그맣게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읽으실 때 꼭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법을 좀 들이시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대요, 선생님.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쭉 봤더니 핵심 키워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의 부연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놓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화면을 조금만 위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 저는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여기 인터넷 크롬이 있어요. 이름이 인터넷 크롬이 있고 선생님들의 인터넷 크롬이 없는 경우에는 바탕화면으로 가셔야 되죠. 바탕화면은 선생님 여기 최소화 클릭하시고 다시 최소화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얘 탐색기 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창을 닫아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이면 바탕화면에서 우리 인터넷 엣지를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크롬이 없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서 크롬을 선택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크롬을 쓰셔도 되고 네이버 쓰셔도 되고 엣지 쓰셔도 되고 어떤 것이든 인터넷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을 저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다시 음, 얘를
네이버로 여기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크롬을 네이버로 인터넷 크롬을 화면을 웹 검색을 네이버 화면으로 띄워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 저는 이렇게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여기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저는 엣지로 띄워놨어요. 이렇게 엣지로 띄워놨고 검색은 구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엣지로 어, 검색은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는 지문이 있지만 종이로 된 페이퍼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얘를 조금만 이렇게 최소화할게요. 잠깐만 당겨서 얘와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넓혀 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넷이 검색창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넓혀 놓고 문제를 위에 있는 문제를 보고 여기다가 입력할 거기 때문에 위에 내용이 보일 수 있게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검색란에다가 명타로 나오면 한타를 치시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이 이제 문제를 다 썼기 때문에 총을 조금 위로 올릴게요. 검색을 했더니 여기 바로 밑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 어쩌고저쩌고 여기 내용이 내용이 여기 아래쪽 우리 나와 있던 부연 설명 내용하고 똑같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답일 확률이 99%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의 정확한 답은 아래쪽에 보시면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의 옆에를 봤더니 지식백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식백과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이 개념이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화면을 띄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에 URL도 우리가 주소를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URL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식백과로 클릭하셔서 페이지를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지식백과 아니면 뉴스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정확한 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식백과의 화면에 여기 이 화면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죠. 여기 주소의 위쪽에 여기 주소를 한 번만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아무 데나 한 번만 클릭하면 블럭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블럭이 자동으로 잡히고 바깥에 한 번 클릭하면 해제되고 위쪽에 주소, 영어로 된 주소 칸에다가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블럭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럼 이 주소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복사 이렇게 눌렀어요. 답은 우리 이미 플레이 투 언이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럼 답도 넣어야 돼요. 일단은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한글 문서, 한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 문서가 있어요. 한글 문서의 답지를 클릭하시고 답지에 여기 보시면 이 칸을 조금만 넓힐게요. 답지에 보시면 정답도 넣어야 되고 여기 URL도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URL에다 우리 아마 복사를 했어요. 그럼 URL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저처럼 바로 창이 뜰 수가 있고요. 하나의 쬐끄만 창이 하나 뜰 수도 있어요. 창이 하나 뜨면 여기에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겠습니까? 아니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겠습니까? 이런 창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런 창이 뜰 때는 여기는 우리는 글씨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텍스트 붙여넣기 동그라미에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클릭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만 이렇게 붙여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답도 여기에다 클릭하셔서 우리 타이핑해도 되거든요. 타이핑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 글씨가 이미 답이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그대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 답지에다가 4번 답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아까 창이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이 창이 뜨면은 우리가 원본 형식의 유지가 아니라 우리는 글씨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글씨만 이렇게 4번 문제는 그래서 답과 여기 URL 주소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이런 종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잠깐 창을 조금만 작게 해놓으시고요. 요 정도로만 여기 뒤에 창 맞게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는 정답과 URL 여기 인터넷 창은 선생님 이 답은 이제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답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창은 하나만 닫으시고 위쪽에 열려 있는 창 중에서 하나만 닫으시고요. 하나는 두셔야죠. 우리 검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다른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N 버튼 누르시고 얘 창은 최소화 아래쪽에 최소화 버튼 잠깐 내려놓을게요. 잠깐 내려놓고 문제를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4번 문제 풀었어요. 4번 문제 풀어서 5번 문제로 왔고요. 5번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5번 문제는 여기 보니까 최고 기온 뭐 이렇게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 기온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기상청에서 검색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는 통계청 아니면 기상청 아니면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뭐 우체국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C 유형이 이렇게 기상청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B 유형은 통계청 문제. 이렇게 통계와 수치 자료를 찾는 문제가 5번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문제 유형은 기상청. 여기가 날씨에 관련된 문제다. 그럼 무조건 기상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으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살짝 위로 올려놓고 아래쪽에 우리 아까 삼색기 여기 작업 표시줄에 크롬 네이버 내려놓은 거 있었어요. 크롬 네이버에다가 문제를 살짝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우리는 일단은 기상청으로 가셔야 돼요. 기상청. 근데 문제를 잠깐만 먼저 읽어볼게요. 기상청 가기 전에 문제를 읽어보면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인 단오에 서울은 30도 이상 오르는 등 전국이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두천 무인관서에서 관측한 2024년 단오인 날의 최고 기온 단위로는 여기 온도 몇 도인지를 체크하고 자릿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게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단어라고만 나와 있고 몇 월 며칠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몇 월 며칠이라는 거를 먼저 1차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상청에서 몇 월 며칠 날 그날 날씨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상청에 가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여기 단오날이 몇 년도? 24년도 단오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단오날을 아시면 그냥 푸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은 단오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2024 한 칸 띄고 어떤 단어를 꼭 검색할 때는 선생님
살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단오라고 입력하면 2024년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단오와 해당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조합해서 인터넷에는 같이 찾아줘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항상 이렇게 쓸 때는 사이뜨기, 한 칸 사이뜨기를 해서 우리는 엔터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여기 2024년 6월 단어는 여기 이날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나오네요. 그러면 단어 2024년 단오날은 6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날씨를 찾을 때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걸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N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기상청 이렇게 누르시고 기상청 누르시면은요 보통 이렇게 사이트가 아래에 주소 공식 사이트는 아래에 이렇게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 사이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사이트로 바로 가기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로 가기 사이트로 클릭하시고 요런 창이 뜨시면 X창 닫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을 선생님 제가 조금만 크게 할게요. 창을 크게 하시면 그리고 여기 창에 보시면 우리는 보통 기상청 들어가면 날씨 누리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 누리에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쭉 왼쪽 카테고리에서 항상 왼쪽에서 찾으시거나 여기 세 줄 버튼에서 찾으셔야 돼요. 잠깐 닫을게요. 세 줄 버튼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상청은 무조건 과거 날씨가 위주로 찾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관측이라는 게 있어요. 관측, 왼쪽에 관측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바다 날씨가 아니라 육상 날씨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육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육상 밑에 보시면 우리는 과거 날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 날씨. 맨 처음에 기상청에 관측에 들어오시고요. 관측에 육상을 클릭하시고 육상 안에 과거 관측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관측을 클릭하시고 과거 관측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화면을 잠깐만 조금만 과거 관측에 클릭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일자별 자료가 있어요. 일자별 자료. 일자별 자료에 밑에 보시면 일별 자료, 요소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1번, 1일 이렇게 6월 1일, 6월 2일 이게 일별로 볼 때는 일별 자료를 보시는 거고요. 요소별 자료는 한 달치 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 문제를 뭐 한 달 동안 강수량이 총 내린 8월 달 강수량은 미터가 온 겁니까?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 뭐 그런 걸 구하시오,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요소별 자료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소별 자료는 이렇게 한 수치로 이렇게 나와요. 한 달 수치로. 우리는 근데 오늘은 일별로 봐야 되겠죠? 하루의 날씨가 언제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별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관서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에 보시면 여기 동두천 무인관서로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문제에 여기 지점이 서울유가 아니라 서울유를 클릭하시면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 동두천 무 아니면 여기서 쭉 휘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관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인관서는 무라고 뒤에 가로하고 무라고 나오고요. 유인관서는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없는 데는 무인관서, 유인관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무인관서라고 했기 때문에 동두천 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 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몇 월? 우리가 아까 찾은 날짜가 6월 10일이 다른 날이었어요. 그래서 8월이 아니라 6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024년 그냥 여기 선택은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을 안 누르시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 날짜 달력에 여기가 내가 검색한 거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동두천 무 2024년 6월 그리고 6월에서 달력을 이렇게 올리시면 달력이 일별로 달력이 나오지요. 일별로 며칠이에요? 10일. 10일에 어떤 걸 찾으래요? 10일 날 일 최고 기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일 최고 기온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 여기 최고 기온, 요 온도만 선생님들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선생님 드래그 하셔서 우리 타이핑 해도 되고요. 그냥 타이핑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일별로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위쪽에 답안지에 와서 우리는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의 답안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요 창이 뜨면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눌러서 29.8도씨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정답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답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X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창은 이렇게 최소화 잠깐 내려놓고요. 시험장에서는 굳이 최소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서 문제를 보시면 가로, 세로, 정보 검색 문제예요. 이거는 각 한 문제, 요 각 한 문제당 30점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총 세문제로 6번, 7번, 8번 세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를 풀면 여기 해당하는 중복되는 칸에 그 해당하는 답이 맞으셔야 돼요. 중복되는 글씨가. 그래서 맞으셔야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쭉 보시면, 우리말을 찾는 검색. 첫 번째 6번 문제나 아니면 8번 문제 순서가 막 바뀌기는 하는데요. 무조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우리말 검색하는 문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는 여기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사자성어 검색. 요 두 개는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문제는 우리 시사상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지명을 찾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상식 용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6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세 문제들은 보통 백과사전 이런 데서 다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검색으로도 다 100% 찾으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리고요. 아래쪽에 네이버 다시 눌러서 기상청 눌렀던 글씨 지우시고 아무것도 없이 검색창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갑작스레 휩쓸리는 서술을 의미하는 우리말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말을 검색하는데 여기에 이 문장의 키워드는 딱 하나로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로 찾을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여러분님. 신랑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제가 문을 좀 닫았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한 가지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는 여기 끝까지 여기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급작스레 휩쓸리는 서슬이라는 거를 그대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정신 차릴 선생님, 요게 검색하실 때 얘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검색할 때는 항상 글씨 오타나지 않게.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띄어쓰기 있잖아요. 정신, 차릴과 여기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조금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타나지 않게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사이도 없이 급작스레 휩쓸리는 젖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요게 검색란에 바로 나오네요, 선생님. 요게 검색란에 첫 번째 보시면 후림불이라는 뜻이고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급작스레 휩쓸리는 서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 6번 문제는 선생님 답이 뭐예요? 여기 6번 문제의 답은 후림불이죠. 후림불. 그러면 여기다 여기 클릭하시고 후림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뿌린 이렇게 만약에 여기 네이버에 그냥 검색했을 때 이렇게 잘 찾아줬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순 우리말일 경우에는 국어사전에서 가장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한자 사전에서 가장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호링불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요거는 블로그라는 곳에서 블로그가 누가 올린 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답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요. 올리긴 했지만 근데 문제 풀이가 정확해요. 그러면 얘는 이 답이 정답일 확률은 8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정확한지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우리 국어사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어학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학사전. 여기 한쪽 더 누르시면 백과사전도 있어요. 백과사전에 들어가시거나 우리는 여기에 단어를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학사전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학사전에 클릭. 하시면 맨 처음에 어학사전에 이렇게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조금만 제가 잘 보이게 이렇게 보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더니 아래쪽에 나오지 않아요. 아래쪽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쪽에 카테고리 중에서 보시면은 선생님 국어사전, 한자사전,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사전을 클릭하시면 돼요. 국어사전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후림불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갑작스레 휩쓸리는 서슬이라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이거는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전은 우리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뭔가 모를 때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문으로 막 찾았잖아요. 종이로 돼 있는 두꺼운 그 사전으로 막 찾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 인터넷에 사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찾을 땐 띄어쓰기만 조심하시고 오타만 내지 않게 선생님들이 찾으시면 여기 국어사전에 뜻풀이 주거사전에 여기 보시면 나는 여기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나와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뜻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뜻풀이를 클릭하시면 여기 정확하게 이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까 후림불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정확한 답이구나라는 걸 100% 확신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잠깐 조금만 줄이고요. 우리 문제 이제 6번 문제는 지났어요. 그럼 7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 서적을 편찬할 때 교정, 보완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하로 성종 1년 경국 대전을 최종 검토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하였으며 고종 5년에는 김병학이 총재관이 되어 올해 평교 등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무엇인지 검색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핵심 키워드가 뭔지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입력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고, 아, 나는 여기에서 어떤 걸 여기에 검색하면 얘의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 문제를 읽으실 때 내용 파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검색을 보실 때 여기 조선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요거를 편찬 가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올해 평고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핵심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국어사전에다가 우리 그냥 해볼게요. 국어사전에다가 여기 글씨를 딜리트 눌러서 여기에다가 조선시대 한 칸 띄고 단어를 연결할 때는 하고 한 칸 띄고 올해 편곡라고 이렇게 하고 엔터 눌렀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교정청이라고 뜻풀이 사전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확인할 필요 없이 정확한 답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교정청이에요. 여기 정답 쓰실 때 선생님 오타 내지 않도록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럼 7번 문제는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교정청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봐야 되겠죠, 선생님? 8번 문제. 8번 문제는 보시면 여기 문제가 사자성어 문제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함을 의미하며 요거는 뭐 핵심 키워드를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요 글씨 여기 따옴표 그냥 따옴표 들어가 있는 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냥 국어사전에다가 사자성어는 제가 한자 사전을 들어가면 더 잘 찾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에 넣어도 잘 찾아줘요, 선생님. 안 찾아질 때, 잘 안 찾아질 때만 한자 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 띄어쓰기는 대신에 사전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끝까지 안 치고 선생님 중간까지 바른 것까지만 하고 엔터 눌렀어요. 엔터 눌렀더니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명사로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함하고 정확하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와 정확하게 지문이 같이 일치하죠? 그럼 일치하면 답은 사불법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8번에다가 정확하게 사불법정 이렇게 입력하실 때 선생님 가끔 오타 내시는데 오타 내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번 문제까지 입력을 하시고 답안 문제 위로 올리셔서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선생님 인터넷 시험 문제는 답안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답안 전송한다 생각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위쪽에 빠른 설정 메뉴창에서 저장하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저장하기 요 버튼이에요.
저장하기 컨트롤 1을 눌렀을 때, 지금 안 되네요. 저장하기를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얘가 글씨가 제가 아까 저장하기 전에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이제 9번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9번 문제. 얘는 인터넷 창은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는 거의 길찾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길찾기 문제고요. 길찾기 문제인데 여기 경로 내가 문제를 읽어보면 도보로 가는 경로, 아니면 지하철 찾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보통은 나오고요. 지하철 찾는 문제 아니면 뭐 길찾기, 지하철도, 사실 수도권 지하철이 있고 지방 지하철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 지하철 찾는 문제, 뭐, 요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 위주에서 9번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찾기 서비스, 포털 및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길찾기 서비스는 길찾기 네이버 있지요. 구글 길찾기 있고요. 다음 길찾기 있어요. 카카오 지도가 있죠. 다음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길찾기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네이버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 길찾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김제에 있는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에서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을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서, 그다음에 전체 화면 중요해요, 선생님. 전체 화면을 길찾기가 들어가고, 검색 화면도 들어가고, 경로도 포함하는 화면으로 캡처는 우리 여기 지금 컴퓨터 화면을 한번 쾅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진으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캡처를 하여 여기 답안 파일에 붙여넣기 하세요. 뭐 복사해서 붙여넣으라는 얘기죠. 붙여넣기 하세요 하고, 이미지는 150mm에서 100mm, 가로 세로 150 곱하기 100mm로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우리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네이버 지도 먼저 한번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우리 네이버 아래쪽 검색창이 있죠. 이제 요 국어사전은 필요가 없지요. 그럼 여기 창이 첫 번째 창, 두 번째 창이 열렸잖아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으면 인터넷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그냥 닫아주세요. 닫아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내가 검색 화면이 있다. 그러면 N자를 눌러서 무조건 처음 화면으로 오세요. 네이버 처음 화면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카테고리 중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되지요? 바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가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글씨가 보여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길찾기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 길찾기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출발지를 선택하시고 출발지는 김제의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벽골제 농경문화 벽 벽골제 농경 제가 벽골제 농경까지만 타이핑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이거 찾으세요 하면서 빠르게 찾는 설정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글씨 끝까지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조정래 아리
아, 리까지밖에 타이핑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글씨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내가 길찾기 누르지 않았는데 길을 찾아줬어요. 제가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최대화할게요. 화면을 최대화하시면 음, 이렇게 최대화하시면 화면이 이미 길을 찾아줬어요. 얘가 여기에 보시면 내가 대중교통으로 찾을 건지 자동차로 찾을 건지 도보로 찾을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도보로 가는 경로, 지도 경로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도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보의 가장 빠른 선택길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지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우리가 하셔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하셔서 우리가 요거를 프린트 스크린 한 다음에 답안지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건 화면 전체, 우리가 지금 선생님 화면이 보이는 전체를 딱 캡처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선생님 키보드의 위쪽에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위쪽에 세 개의 버튼이 보면은 거기 글씨가 PRT라고 돼 있고 SC, PRT, SC라고 돼 있는 위쪽에 세 개의 버튼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트북도 맨 위쪽에 숫자 있는 F1, F2 그 칸이나 아니면 숫자 칸이나 일반 컴퓨터일 경우에는 우리 방향키 위쪽에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쪽에 F2, F3 그 키 쪽에 있어요. 그키 끝쪽에 있거든요. 혹시 이 키를 못 찾은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여기 프린트 스크린의 줄임말이 PRTSC라고 되어 있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한 번만 딱 누르면 지금 컴퓨터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키보드에 컨트롤과 알트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프린트 스크린을 한 번만 콩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얘는 캡처를 했는데 지금 아무 느낌은 없어요. 컴퓨터가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컨트롤 C 누르면 아무 느낌 없고 컴퓨터가 기억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한 번만 콩 누르고 끼면 얘가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버튼을 최소화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리 답안을 최대화 한번 해볼게요. 답안을 최대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커서를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여기에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와요. 여기 지금 제 사진까지 같이 포함이 됐네요. 전체 프린트 스크린이 되는 바람에. 시험장에서는 요 화면이 없으니까 요거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시험장에는 없고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자르기 하시면 돼요. 자르기는 우리 키보드에 왼쪽에 Shift 있으시죠? 왼쪽에 Shift를 누르시고 계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끝에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여기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위쪽에 모서리 안 보이네요. 얘는 그냥 그럼 한 번 클릭할게요. 한 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갖다 대보세요. 시프트 한 번 클릭한 사람이 여기 난 지금 선택됐어라는 여기 동그라미와 네모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보일 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키보드 여기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아자 모양처럼 생긴 까만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자 모양처럼 생기죠. 여기 네모에다 갖다 대면
아자 모양처럼 까만 게 생기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클릭 누른 상태에서 자르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르기. 음. 근데 얘는 자르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화면은 우리는 Alt로 이미 왔기 때문에 자르기 안 하셔도 돼요. 화면을 잠깐 되돌리기 한번 할게요. 되돌리기 두 번 하시면 자르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제 사진이 들어가서 저는 제 사진 아래쪽만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이 들어왔을 때 보시면 여기 선생님 검색. 내가 네이버 지도라는 곳에서 길 찾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출발과 도착지를 해서 내가 길 찾기로 이렇게 검색해서 찾은 거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점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길 찾기를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도보로 길 찾기를 찾았다라는 걸 선생님 보이시고요. 이 위에서, 이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객체 속성 창이 나타나요. 객체 속성 창에 여기 너비를 150으로 여기 아래 버튼 누르시면 작아지고 위 버튼 누르시면 커져요, 선생님. 그래서 150mm로 하고 그다음에 아래는 70mm니까 버튼을 30번 눌러야 되죠. 이럴 때는 글씨 여기 글씨 위에다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드래그 하셔서 지운 다음에 얘를 100으로 이렇게 타이핑 해준 다음에 크기를 고정할게요. 더 이상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도 크기가 변하지 않게, 마우스를 움직여도 크기가 변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위쪽에 설정하면 얘가 지금 이 사이즈가 100에 150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네이버 지도는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넣으시고 얘는 다시 선생님 최소화가 아니라 크기 이전 크기로 할게요. 그럼 여기에 답을 위로 올리시면 여기 아래쪽에 스크롤을 이용해서 선생님 내가 정답을 쓸 수 있게 이 크기를 조금 이렇게 더 줄일게요. 이만큼 줄여서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우리 지금 9번까지 문제가 나갔죠. 9번까지 문제가 나갔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청계천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청계천 박물관은 국립생태원과 함께 준비한 기획전을 통해 자연 친구들이 돌아온 생태 하천을 청계천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식물들의 아픔을 알리고 있다. 청계천 박물관 기획 전시에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전시 기간을 찾아서 월일을 월 찾았는데요. 이 월일로 검색을 해서 답을 입력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청계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럴 때는 얘 사이트는 지도 사이트는 지금 제가 인터넷을 눌렀더니 우리 아까 지도 사이트가 바로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답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 X에서 닫아 두시고 얘도 이전 크기 누르겠습니다. 이전 크기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전 크기에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청계천 박물관에 들어가야지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정확한 답을 조금 찾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구글에다가 그냥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답을 한 번에 찾기 위해서 사이트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란에다가 청계천 박물 박물관 박물까지만 쳤는데요. 아, 혹시 여기 사이트 검색하시는 건가요? 사이트 나오죠, 선생님? 그럼 얘를 클릭 눌러서. 그랬더니 청계천 박물관 사이트가 나왔어요. 청계천 박물관 사이트예요. 그럼 청계천 박물관 사이트에서 뭘 찾으래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떤 전시에서 청계천 박물관의 기획 전시였을 때요. 기획 전시.
기획 전시. 그럼 여기에서 화면을 좀 최대화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로 하시면 이전 크게 했을 때는 선생님 여기 기획 전시 뭐 어떤 글씨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아요. 카테고리가 여기 세 줄로 다 숨어 있어요. 근데 화면을 조금 크게 하시면 여기 어떤 전시인지 카테고리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크게 놓고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박물관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크게 얘를 크게 크게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청계천 기획관 그럼 전시 그러니까 기획 전시라고 했죠. 기획 전시기 때문에 일단 전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시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요. 전시에 보시면 기획 전시 여기 나오네요. 기획 전시를 클릭하시고요. 기획 전시에 딱 내렸더니 여기 바로 있네요, 선생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우리는 바로 찾았어요. 우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언제까지예요? 4월 24년 4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그럼 얘를 화면을 잠깐 이전 크기로 선생님들도 하시고 화면을 잠깐 축소해서요. 여기 10번 문제가 여기가 아까 정답을 쓰실 때 보시면 선생님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월 1로 쓰라고 했어요. 월 1. 그러면 우리가 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3일부터 여기 빼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빼기 누르시고 아니면 빼기 아니면 위에 1번 옆에 여기 날라리 표시 있죠? 요거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연, 월, 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연 빼고 월, 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9월 8일, 9월 8일까지 9월 8일까지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 1까지만 이렇게 정답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10번 문제도 우리가 풀었어요. 10번 문제도 풀어서 이렇게 10번 문제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튜링상은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ACM 연례 회의에서 시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올해 진짜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죠. 올해 23년도 튜닝상 수상자는 누구입니까? 찾아보는 문제죠. 요 튜닝상에 대한 위에는 설명이었고요. 진짜 내가 핵심 키워드는 올해 24년도지요. 24년도. 올해, 요게 23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발표한 2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수상자가 없겠죠. 연례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튜닝상 수상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검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창에다가 이건 필요가 없죠, 이제. 그리고 여기 네이버에다가 2024 잠깐 띄고 튜링상 수상자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하고 엔터 누르시면 아예 아래쪽에 바로 검색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뉴스는 약간 공신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뉴스 홈페이지 백과사전, 국어사전 아니면 뭐 한자사전 이런 거에 다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내가 검색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컴퓨터계의 노벨상 이스라엘 수상자 2023년도에 이게 튜링상 수상자는 위그 더슨 교수로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선생님. 23년도. 그러면 얘를 한번 눌러서 정확한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를 한번 클릭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잠깐만 최대화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 튜링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 사람이 여기 위더슨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A.B. 위더슨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요 A.B. 위더슨이라는 글씨를 요 글씨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복사가 되면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복사가 만약에 시험장에다 검색을 했는데 복사가 안 돼 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일단은 복사해 두고요. 이점 크기로 하시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나는 지금 복사가 안 돼 하시는 선생님은 그대로 A, B라고 쓰시고 A, B, 위그, 더슨 저처럼 이렇게 오타를 내시면 안 돼요. 위그, 더슨 답 쓸 때 항상 확인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복사가 잘 돼 하시는 선생님은 복사하셔서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하면 A, B, 위그, 더슨 오타 낼 위험이 없지요. 복사해서 이렇게 답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니면 백과사전 아니면 국어사전에서 우리 찾았고요. 얘는 X 닫으시고 잠깐 창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12번 문제 12번 문제 이렇게 와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는 전체 70점 문제고요. 이 문제는 요 하나의 문제에서 연결돼서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국립박물관이다. 그럼 국립박물관에 관련된 문제 세 문제,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관련된 여기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부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부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체육부에 MI 여기 다 통틀어서 네 문제가 나와요. 네 문제가 총 70점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굳이 여기 위에 거 문제는 읽어볼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주 먼 옛날부터 가까운 옛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 유산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와 전통을 보여주며 우리 문화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시와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하여 검색하여 다음 안내문 내용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서 우리는 여기 문제, 첫 번째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 MI는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문화관광부의 마크 아니면 CI 그러면 그것도 그 회사의 마크 그 다음에 로고 이런 것들이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시 인터넷에 와서 요거를 N으로 눌러서 인터넷 처음으로 오시고요.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MI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MI 아이고 영어로 MI 영 대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근데 보통은 정확히 써주는 게 좀 잘 찾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처음에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로 정확한 사이트도 나오고요. 문화체육부 관광 사이트죠. 문화체육부 관광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 소개에 MI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클릭하시고 화면을 잠깐만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얘가 MI의 요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태국 모양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돼 있는 게 요게 MI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여기 가운데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얘는 이미지 복사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복사 클릭하시고 얘는 이정 크기 클릭하시고 답지는 잠깐만 최대화할게요. 답지에다가 여기 2-1번 문제잖아요. 2-1번 문제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위치하고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아까 떠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만 가져올 게 아니라 지금은 그림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 형식 유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원본 형식 유지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그 글씨가 그대로 복사돼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아까 이미지만 필요해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지만 답을 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얘 글씨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가까이 네모에다 갖다 대면 아 같은 까만 글씨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R을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씨를 잘라주시면 그림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Shift를 떼고 얘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확대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태국 모양만 이미지만 가져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다시 이전 크기로 이렇게 하시고요. 얘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는 검색했을 때 바로 찾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선생님,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안 나올 때는 우리 여기 MI 글씨를 이렇게 터치하셔서 지우시면 여기 사이트 있거든요. 사이트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여기 문화체육부 관광부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 잠깐만요, 선생님. 사이트에 여기 문화체육부 끝에 보시면 체육부 소개라는 곳이 있어요. 문화체육부 소개를 클릭하시고 여기 소개의 밑으로 여기 소개해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소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예, 카테고리 밑에 그 다음에 여기 기관 소개 음, 여기 보시면 주요 업무 보세요. 여기 상징 있네요. 그쵸? 여기 주요 업무의 상징을 클릭하시면 여기 아까 똑같은 게 나오죠, 선생님? 이렇게 문화부 소개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 소개 아니면 뭐 중앙아까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 소개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에마입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찾았기 때문에 창을 X창 잠깐 닫아주시고요. 다시 N 버튼 눌러서 우리 문제 이정 크기에 잠깐 놓고요. 문제가 12-2번이죠.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3관의 상영 프로그램이 뭔지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아까 우리 여기 찾았던 여기 회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야지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여기다 일단 검색을 해야겠죠? 국립 중앙 이렇게 중앙 쳤더니 혹시 요 사이트 찾으세요. 여기 나오죠. 그럼 바로 가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사이트 안에서 문제 세 개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얘는 문제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쓰래요.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전시해 봤더니 여기 밑에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영상관에 뭐예요?
실감 3관이라고 나와 있죠? 실감 3관에 가서 실감 3관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3관이라고 나와 있죠? 화면을 위로 조금만 올리시면 상형 목록 해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돌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 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얘 이름은 얘 이름을 복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네요. 이럴 거면 컨트롤 C 눌러서 여기 답지에 오셔서 답지를 클릭하시고 12- 여기 2번에다가 컨트롤 C V는 우리 글씨만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벽돌 위에서 만난 고구려 여기 글씨가 빨갛게 나오네요, 선생님. 그 글씨 색깔을 여기 글씨 색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음, 글씨는 근데 글씨 색에 뭐 색깔에 감점 요인이 있다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전 크기로 놓으신 다음에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다음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선필 인왕제 색도의 소장 번호를 찾으래요. 소장품이네요, 소장품. 요 소장품에서 요 소장품을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여기 이렇게 오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소장품 있어요. 카테고리 중에서 소장품을 클릭하시고 소장품에 어떤 건지 우리는 여기서 검색란 있죠? 검색란에다가 여기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검색란에다가 정선필 이낭제 색도 그리고 엔터 눌러서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위쪽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화면을 한번 크게 할까요? 잠깐만. 음, 제가 글씨를 오타냈나요, 선생님? 다시 한번 오타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인왕제색도 정선필 맞는데요, 선생님? 정선필 인왕제색도 여기 소장품에 검색 다시 한번, 검색 결과가 없대요. 다시 한번 이 소장품 검색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 지금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이라고 나와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큐레이터가 아니고요. 여기 소장품 검색으로 누르세요. 소장품 검색을 클릭하시면, 소장품 검색에, 여기 다시 한번 정선필, 인왕, 제 색도, 소장품 아직 화면이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소장품에 여기 검색하시고요. 여기다가 정선필 인왕제 색도 하고 엔터. 여기가 아까 추천이어가지고 안 나온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걸 여기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면 여기 하나님 작품이 나와 있죠. 여기 정선필 인환제 색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얘를 클릭하셔서 네,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이 지금 조금 계속 켜놨더니 느려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정선필 여기 소장 번호 있네요. 소장 번호는 건희 1이네요. 건희 1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이 화면은 이전 크기로 클릭하시고 여기 답에 2-3번이죠? 2-3번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건의원 색깔 글씨 색깔은 조금 이따 바꿀게요, 선생님.
번이 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 여기 박물관에 문화향연 7월 20일 공연 제목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문화향연이라니까 여기 문화 쪽에 있겠네요. 문화는 그냥 문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공연이 아니라, 여기 공연이네요. 여기 향연 공연이죠. 요 공연을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아래쪽. 여기 날짜가 지금 8월 달인데, 7월 달 거 찾으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7월 달 거, 7월 20일 날 했던 공연을, 제가 화면을 잠깐 크게 할게요. 20일 날 찾을 걸 찾는 거니까 지난 공연에서 찾으면 더 빨리 찾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 지금 공연하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난 공연 7월 20일이기 때문에 지난 공연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날짜를 확인하는데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기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죠.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시험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공연 있죠? 여기에다가 7월 20일이라고 7월 20일 우리 아까 7월 20일 거 찾은 거였잖아요. 7월 20일이라고 하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나 검색 눌렀더니 음, 지난 공연에 7월 20일 안 나오네요. 그럼 여기 지난 공연 말고요. 지금도 지났긴 하지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번 눌러보고요. 다시 한번 전체 누르고 여기에다가 7월 20일이라고 다시 한번 눌러서 검색 눌러볼게요. 공룡. 요거는 날짜가 지금 안 맞죠? 정확히 7월 20일 날. 네. 여기 공연인데 공연 말고 그럼 여기 행사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행사 클릭. 행사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다시 7월 20일로 하시고요. 검색 눌러보세요. 검색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 정확하게 7월 20일 날 했던 게 나오네요. 여기 6월 22일, 6월 15일 이렇게 날짜가 다 나오죠, 선생님. 그럼 여기 7월 20일 날 정확하게 했던 공연은 일월당이네요. 일월당. 그러면 얘는 최소화 해놓으시고요. 최소화 이전 크기 상관없어요. 답지를 이제 클릭하셔서 여기에 1월 당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아까 글씨가 조금 빨갰잖아요. 여기 글씨 여기 위에 가 목록에서 글씨를 검정색으로 나는 글씨가 아까 복사했을 때 빨간 글씨로 나왔다 하시면은요 여기다 글씨들을 다시 뭐 건희 1이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옆에다가 치시면 아마 글씨 검정색으로 나오실 거예요. 입력하시면 되고요. 2번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답을 12번 문제까지 우리가 모두 풀어봤어요. 모두 풀어봤고요. 이렇게 12번 답안지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 선생님 뭐예요? 시간 되기 전에 여기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다 저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창은 모두 다 닫을게요, 선생님. 검색창, 문제지창 모두 닫고 선생님들 저기 공유도 제가 중지해 보고요. 여기 녹화도 잠시 제가 정지해 볼게요. 녹화 정지.